최근 모든 채무를 청산한 박효신 씨가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효신 씨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스타들의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스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극복에 나섰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수 박효신이 활동 재개에 나섭니다. 26일 한 매체는 가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근 박효신이 채무 15억 원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고 전했는데요. 박효신은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모든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효신 씨가 공탁을 통해서 그 채무 변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동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중지된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박효신 씨와의 신뢰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찾았어요. 회사 차원에서 보증 개념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을 주신 거는 사실이세요.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의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회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효신의 일반 회생 신청은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되는 등 곡절도 많았죠. 이에 그의 채무 청산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큰 힘이 되어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박효신은 4년 만에 신곡 야생화를 발표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네, 저희 28일 날 이제 그 7집 앨범의 예고편격으로 디지털 싱글로 야생화라고 음원이 지금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에 들어가시고요. 저희 음악적으로 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좀 잘 마무리돼가지고 다시 활동하시는 거니까. 지난 2013년 9월 개그맨 윤정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의 빚은 10억 원이 넘는 상태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윤정수가 억대 빚을 떠안게 된 이유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의해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지난 2월 윤정수의 재산 회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윤정수는 2011년 10월에도 빚 보증으로 인해 20억 원 상당의 자택이 경매에 매물로 나온 바 있는데요. 혹시 집 있으세요? 똑같잖아 나랑 그러면 뭘 걱정을 해. 어차피 똑같은 상태인데. 전혀 아무 일 없습니다. 집이란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윤정수는 파산 신청 전까지 3년간 거의 모든 출연료를 압류당했고 이자 비용이 발생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파산 신청에 필요한 돈도 빌려야 했다고 심경을 고백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스타들을 비롯해 최근에는 개인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연간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1, 2월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8,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은 변제 기간이 보통 최대 5년이고요. 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이 최대 10년이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이 일반 회생 절차가 기각되고요. 트로트 가수 송대관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개발 분양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회생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파산보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송대관 측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영래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게 무리일으켜서 참 죄송합니다. 사실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꼭 재개해서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해야지 또 임금 체불한 것도 마무리 짓죠.
심영래는 그간 영화사 운영 및 영화 제작에 수십억 대의 비용을 투자했지만 흥행 참패를 겪으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는데요. 앞서 심영래는 2011년 거주하고 있던 고급 아파트를 부동산 임의 경매에 내놓고 영화 제작도 역시 경매에 내놨었죠. 최초의 매각기를 진행했고 그 결과 40억 원의 단독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심영래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방송활동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한 이번 판결로 그의 재기 가능성이 열렸죠. 이렇듯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스타들의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